아침 6시 좁은 골목길에 야쿠르트 카트 바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른 아침 온 동네가 깨어나기도 전 이연옥 할머니는 어김없이 야쿠르트를 배달하기 위해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었죠. 하얀 유니폼을 곱게 차려입고 허리는 약간 구부정했지만 걸음은 힘이 넘쳤습니다. 7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시죠? 김약국 앞에서 만난 노인에게 연옥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야쿠르트 한 병을 건네며 한마디 더 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담근 김치도 조금 가져왔습니다. 약 드시기 전에 한 조각 드셔보세요. 연옥의 손길은 단순한 배달을 넘어 따뜻한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야쿠르트 배달 가방 옆에는 언제나 작은 보온 가방이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준비한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에게는 이 작은 반찬들이 하루의 유일한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골목을 돌다 보면 연옥은 종종 발걸음을 멈추곤 했어요. 어제 넘어졌다는 김할머니 집 앞에서는 잠시 들러 무릎 상태를 확인했고 치매가 있는 최할아버지 집에서는 약을 제대로 챙겨 먹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지만 연옥에겐 당연한 일과였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가 또 와주셨네. 고마워요. 뭐료 이 정도야 당연한 거죠. 나이 든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연옥은 그렇게 말하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조용한 할머니가 단순한 야쿠르트 배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 배달을 마치면 연옥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남편 고재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보,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병상에 누워있는 재만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생기가 넘쳤어요. 연옥은 재만의 몸을 일으켜 앉히고 목욕을 시켜주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능숙했어요. 간병인이라도 될 법한 전문적인 손길이었죠.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점심 먹고 휠체어 타고 공원에 나가볼까요? 재만은 눈을 깜빡여 긍정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연옥은 그런 남편의 모습에 더없이 행복해 보였어요. 남들이 보기에 고단한 삶일지 몰라도 연옥에게는 그저 감사한 일상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남편을 돌보는 것, 그것이 연옥의 작은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연옥의 조용한 봉사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저 친절한 야쿠르트 할머니의 선행 정도로만 비춰졌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과거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어요. 연옥은 그것이 더 편했습니다. 과거의 영광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으니까요.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에서 연옥의 하루는 늘 바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손길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시장 어귀에 자리한 작은 슈퍼마켓 앞 박도철은 또다시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어요. 아줌마, 내가 언제 갚는다고 했어? 20일. 수급비 나오는 20일에 다 갚는다니까. 슈퍼 주인 최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철 씨,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외상이 30만 원이 넘었어. 더는 어렵습니다. 뭐, 그깟 30만 원이 뭐라고 그래. 나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이야. 아줌마가 왜 나한테 그래. 도철은 주변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시장 상인들은 이미 익숙한 광경이라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매달 20일 수급비가 들어오는 날에만 돈을 쓰고 나머지 날은 온 동네에 외상을 일삼는 도철의 행태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내가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도 살아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지. 도철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40세의 나이에 직업도 가족도 없이 홀어머니와 근근히 살아가는 그의 인생은 누가 봐도 황폐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도철 자신이 그런 기회를 모두 걷어차 버렸으니까요. 그때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슈퍼 앞으로 다가왔어요. 도철의 어머니 박말순이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무릎 관절염으로 걸음이 불편했지만 아들을 찾아 시장까지 나온 것이었죠. 도철아, 또 무슨 일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이기 시작한 그녀는 요즘 들어 더욱 불안해 보였어요. 아들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짐작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도철은 어머니를 보자 더욱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엄마, 이 아줌마가 나한테 술을 안 판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말수는 고개를 숙이며 슈퍼 주인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좀 그래서. 아니, 어머니가 왜 사과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철은 화가 난 듯 바닥에 침을 뱉고는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말수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꼭. 슈퍼 주인은 말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말순의 얼굴에는 깊은 수치심과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여기저기 빚을 지고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하는 듯 했어요. 그때 야쿠르트 카트를 끌고 지나가던 연옥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연옥은 말없이 카트를 세우고 말순에게 다가갔어요. 말순 씨, 많이 힘드시죠? 말순은 고개를 들어 연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옥은 주머니에서 따뜻한 찜질팩을 꺼냈어요. 여기 무릎에 붙이세요. 아침에는 특히 더 아프잖아요. 고마워요. 항상 신경 써주시는데. 연옥은 미소를 지으며 말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요. 서로 도와야죠. 이 작은 위로가 말순에게는 큰 힘이 되는 듯 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연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옥은 말순에게 야쿠르트 한 병을 건네며 말했어요. 요즘 소화가 안 되신다고 하셨죠?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질 겁니다. 연옥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친절이 말순의 굽은 어깨를 조금이나마 펴게 해주었어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도철이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만 이내 고개를 돌려 걸어가 버렸죠. 이처럼 작은 골목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사이를 조용히 오가며 손길을 내미는 연옥의 하루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한소영은 지역 어르신 돌봄 현황을 점검하다 이연옥이라는 이름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연옥에 대한 기록은 단순했어요. 야쿠르트 배달원, 반신불수 남편 간병, 그리고 동네 독거노인들을 비공식적으로 돕는다는 짧은 메모뿐이었죠. 이연옥 할머니라 꼭 한번 만나봐야겠네요. 소영은 가방을 들고 연옥이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외에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웃을 돕는 분들이 있다는 건 늘 감사한 일이었어요. 오후 3시 연옥의 집 앞에 도착한 소영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연옥이 나타났어요. 검소한 차림새였지만 단정했고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한소영입니다. 할머니께서 동네 어르신들을 많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연옥은 미소를 지으며 소영을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아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일부러 오셨나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소박했지만 깨끗했어요. 거실 한쪽에는 병상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곳에 고재만이 누워 있었습니다. 연옥은 남편을 소개했어요. 우리 영감님이에요. 1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소영은 공손히 인사를 건넸고 재만은 눈으로 화답했습니다.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연옥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소영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약품과 의료용품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전문 간병인이 사용하는 도구들과 비슷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간병용품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궁금해요. 전문적으로 보이는데요. 연옥은 차를 내오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15년 동안 매일 하다 보니 익숙해진 거죠. 우리 영감님한테 욕창 한번 안 나게 하는 게 제 자랑이랍니다. 소영은 더욱 궁금해졌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이렇게 돌보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전문 자격증도 없으신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시다니. 연옥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람 돕는 일에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할 수 있으면 꼭 공부해보고 싶네요. 그 말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연옥의 말투와 행동에서 단순한 이웃사랑을 넘어선 전문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실례지만 할머니 원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연옥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일본에서 오래 살다가 영감님 병간호 때문에 한국에 왔죠. 그때 우연히 소영의 시선이 벽장 쪽으로 향했어요. 살짝 열린 문틈으로 오래된 액자가 보였습니다. 일본어로 된 무언가가 적혀 있는 듯 했어요. 혹시 일본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연옥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냥 회사 다녔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니 중요하지 않죠.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소영은 연옥이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평범한 야쿠르트 할머니라기에는 너무 특별한 손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술에 취한 도철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급자는 국가가 보호하는 국민이야. 도철은 술병을 들고 상인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익숙하다는 듯 피해 다녔지만 사태는 점점 심각해졌어요. 너무해요. 나도 인간인데 왜 다들 나를 무시해? 도철은 분노에 차서 지나가던 노인을 밀쳤습니다. 노인이 비틀거리자 주변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그때 어디선가 연옥이 나타났습니다. 도철 씨, 연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도철은 비틀거리며 연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뭡니까? 야쿠르트 할머니도 나한테 잔소리할 거예요? 연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20일 말고 나머지 날은 너희 엄마가 대신 살아주고 있어. 도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술 마시고 외상 내고 다닐 때 너희 엄마는 그 빚을 갚으려고 아픈 무릎으로 폐지를 주어. 내가 아는 날만 사는 게 아니야. 도철은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그런 거 몰라. 상관없어.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났지만 연옥의 말은 분명 그의 마음 한구석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소영의 마음속에는 연옥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져갔어요. 주민센터로 돌아온 소영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연옥이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본 대기업과 제일동포라는 키워드를 추가하자 놀라운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정말? 화면에는 20년 전 일본 경제신문 기사가 떠올랐어요.
니온전자 CEO 이연옥, 사회공헌으로 경제인상 수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분명 야쿠르트를 나르던 그 할머니였어요. 다만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죠. 소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연옥은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제1동포 기업인 중 한 명이었어요. 니온전자라는 대기업의 CEO였고 개인 재산만 해도 수십억에 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5년 전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죠. 어쩐지 평범한 할머니 같지 않았어. 소영은 자료를 들고 다시 연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나온 연옥은 소영을 보고 약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 시간에 무슨 일로? 할머니, 죄송하지만 꼭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소영은 가져온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연옥은 그것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아내셨군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는 동안 소영은 연옥의 집안을 다시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 말이죠. 검소한 살림살이 사이에도 고급스러운 물건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특히 거실 한쪽에 자리한 작은 금고가 눈에 띄었어요. 왜 이런 걸 숨기셨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연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단한 건 없어요. 나를 키운 건 이름이나 직함이 아니라 내가 돌본 이 손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야쿠르트를 나르고 남편을 간병하고 이웃을 돕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저는 그저 사람을 돕는 일을 했어요. 회사를 키우고 직원들의 가족까지 돌보는 일이었죠. 그러다 남편이 아프게 되었고 연옥은 병상에 누운 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이가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마지막이라도 한국 땅에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오신 거군요. 연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한 게 아니라 선택한 거예요. 회사보다 더 중요한 걸 선택한 겁니다. 소영은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히 사세요? 할머니 같은 분이라면 큰 사회복지재단이라도 세우실 수 있잖아요. 연옥은 따스한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크고 화려한 게 다가 아니랍니다. 작은 손길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법이죠. 나는 그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소영은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들어 있었어요. 이름은 분명 이연옥이었습니다. 이건 15년 전에 취득했어요. 남편 간병하면서 공부했죠. 누군가를 제대로 돕고 싶으면 전문성도 필요하니까요. 소영은 감동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CEO 출신이 야쿠르트 배달을 하면서도 사회복지사 공부를 했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왜 돕나요? 그것도 이렇게 조용히. 연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사람과 살아내기 위해 보여주는 사람. 난 후자였을 뿐이죠. 그날 밤 소영은 많은 것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진짜 가치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작은 손길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동네는 또 다른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박말순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어요. 치매 증상이 있던 그녀가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연옥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동네는 말순을 찾는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경찰도 출동했고 이웃들도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말순의 흔적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죠.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봤다는데 경찰은 도철에게
어머니의 평소 다니던 곳이나 특이사항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철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어디를 다니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집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도철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어머니에게 신경 쓰지 않았던 자신을 자책하는 듯 했어요. 술에 취해 있던 것도 아닌데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어머니를 찾아 헤맸던 모양이었죠. 연옥은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경찰에게 다가갔어요. 말순 씨가 가끔 옛날 살던 집을 찾아간다고 한 적이 있어요. 치매가 있으니 과거 기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예전 주소를 아시나요? 삼성동 쪽이라고 들었어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큰 느티나무가 있는 골목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수색 범위를 좁혔어요. 연옥도 야쿠르트 배달을 미루고 찾는데 동참했습니다. 소영 역시 주민센터 일을 잠시 접어두고 수색에 참여했죠. 도철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연옥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걸 아셨어요? 저도 모르는 건데. 연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순 씨가 야쿠르트 마시면서 종종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듣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법이죠. 도철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은 한 번도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적이 없었는데 이 야쿠르트 할머니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올 기미가 보였습니다. 연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빨리 찾아야 합니다. 비가 오면 더 위험할 거예요. 수색조는 삼성동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말순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도철의 표정은 더욱 초조해졌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내 탓이야. 엄마한테 관심도 안 가졌는데. 연옥은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말순 씨가 좋아하는 장소가 있었나요? 특별히 의미 있는 곳이라든지. 도철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뭘 안다고.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아, 맞다. 엄마가 가끔 중앙공원에 가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걸 좋아하셨어요. 예전에 아버지와 데이트했던 곳이라고. 연옥은 즉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중앙공원으로 가봅시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공원 깊숙한 곳에서 말순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벤치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옷은 이슬에 젖어 있었고 창백한 얼굴이 지쳐 보였어요. 말순 씨, 연옥이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말순은 연옥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아, 연옥 씨, 여기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데이트 약속이 있거든요. 말순의 말에 도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10년도 더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그 기억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었어요. 엄마, 도철이 다가가자 말순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그 말에 도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연옥은 담요를 꺼내 말순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말순 씨. 집에 갑시다. 오늘은 비가 와서 데이트가 취소됐어요. 연옥은 말순을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어요. 도철이 다가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제가 안을게요. 하지만 말순은 낯선 사람에게 안기는 것을 거부했어요. 혼란스러워하며 몸을 빼려고 했죠. 그때 연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순 씨, 이분은 우리 친구예요. 집에 데려다 주실 거예요. 저도 같이 갈게요. 말순은 연옥의 말에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철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안고 비를 맞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연옥과 소영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말순을 침대에 눕히고 나서
도철은 무릎을 꿇고 앉아 흐느꼈어요. 엄마가 날 알아보지 못해. 연옥은 도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매는 그런 병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기억합니다. 당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도철이 연옥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왜 우리 엄마까지 도와줘요? 전 할머니한테 쌀쌀맞게 굴었잖아요. 연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누구든 엄마니까요. 당신이 잊고 살아도 엄마는 항상 당신의 엄마입니다. 그 말에 도철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이기심, 무관심,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무심함까지.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듯 했어요. 말순이 발견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철의 집안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항상 어질러져 있던 방은 조금씩 정리되었고, 텅 비어 있던 냉장고에는 식재료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도철 자신이었어요. 엄마, 약 먹을 시간이에요. 도철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약을 챙겼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아들의 손길에 미소를 지었어요. 치매 증상은 더 심해져 도철을 다시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말순의 표정은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말순의 말에 도철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소영이 주민센터를 통해 치매 돌봄 서비스를 연결해 주었고,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 간호사가 들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도철이 직접 어머니를 돌보기로 한 것이었죠. 그날 오후 연옥이 도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야쿠르트 배달을 마치고 들른 것이었어요. 어머님 상태는 어떠세요? 도철은 연옥을 맞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약도 제때 드시고. 연옥은 말순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말순은 연옥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말순은 도철은 알아보지 못해도 연옥은 항상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연옥 씨 왔구나.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려줄 거야? 연옥은 말순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봄꽃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요즘 공원에 진달래가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도철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연옥이 들려주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말순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새삼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생 술에 취해 살면서 어머니에게 이런 소소한 행복을 한 번도 선물한 적이 없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연옥 할머니, 차를 내오며 도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연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저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전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수급비로 근근히 살면서 술이나 마시고. 연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그런 걸로 매길 수 없어요. 당신 안에도 충분한 선함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죠. 도철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연옥의 눈이 반짝였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주민센터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떨까요? 다음 날 아침 도철은 처음으로 수급비를 받는 날인 20일을 술집이 아닌 주민센터에서 맞이했습니다. 소영은 그를 보고 놀랐어요. 도철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도철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혹시 자원봉사 같은 거 할 수 있을까요? 소영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어르신 식사 도우미가 필요한데 한번 해보실래요? 그날부터 도철의 일상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3번 그는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노인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술을 마시는 시간이 줄어들자 그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한편 연옥은 소영과 함께 지역 어르신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옥의 전문성과 소영의 행정력이 만나 효과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전문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상하신 거예요? 연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 다닐 때 배운 조직 관리를 응용한 것뿐이에요. 사람을 돕는 일도 결국은 시스템이 중요하니까요. 소영은 연옥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연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건 나예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느 날 저녁, 동네 경로당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어요. 독거노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도철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할머니, 밥 더 드릴게요. 그의 밝은 목소리에 노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한쪽에서는 말순이 연옥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아들 자랑 좀 해볼까요? 연옥은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순의 치매는 여전했지만 그날만큼은 아들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듯 했어요. 모자의 재회를 바라보며 연옥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에 연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연옥은 병원 정원에서 휠체어에 앉은 제만을 산책시키고 있었습니다. 병원 측의 배려로 매주 2번, 제만은 병실 밖으로 나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연옥은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보, 요즘 우리 동네가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챙기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제만은 말을 할 순 없었지만 눈빛으로 공감을 표했어요. 연옥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지켜온 그녀의 헌신은 여전했죠. 오늘은 도철 씨가 직접 야쿠르트 배달을 도와준다네요. 내가 조금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병원 정원 벤치에 앉으며 연옥은 남편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제만이 말을 못해도 그녀는 항상 모든 일상을 남편과 나누었어요. 그것이 두 사람을 여전히 하나로 연결해주는 끈이었습니다. 내가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소식이 퍼지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식사도 갖다 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우리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부끄럽네요. 연옥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그녀는 가벼운 감기였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평소 베풀었던 정성을 생각해 발 벗고 나섰던 것이었죠. 소영이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연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뭘 가져왔어? 이제 괜찮아. 그저 나이 들면 의뢰 있는 일이지. 소영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제만에게도 인사했어요. 어르신,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단풍도 예쁘고요. 그러면서 소영은 연옥에게 작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동네 어르신 돌봄 네트워크가 시범 사업으로 선정됐어요. 할머니가 설계하신 시스템이 구청장님 눈에 들어서 내년부터 정식 사업이 된대요. 연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런 큰일이 됐단 말이야? 소영은 신이 나서 설명했어요. 네.
할머니가 만드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시스템이 이제 공식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온대요. 연옥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조용히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영감님 들었어요?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네요. 제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옥은 재빨리 그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남편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지 연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시장에서는 도철이 연옥의 야쿠르트 카트를 밀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차림새에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오늘 야쿠르트 배달 왔습니다. 이연옥 할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도철이 변화한 모습은 이미 동네의 화제였으니까요. 도철 씨, 진짜 달라졌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도철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다 이연옥 할머니 덕분이죠. 저 같은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집집마다 야쿠르트를 배달하며 도철은 예전에 자신이 행패를 부렸던 기억이 떠올라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부끄러움을 딛고 새롭게 시작하는 중이었어요. 김약국에 들렀을 때 김약사가 물었습니다. 도철 씨, 요즘 어머니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오시고 제가 퇴근하면 함께 시간도 보내고요. 김약사는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도철 씨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는데 연옥 할머니가 마법사신가 봐요. 도철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법은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내 안에 있는 좋은 면을 봐주셨을 뿐이죠. 그전엔 아무도 심지어 나 자신도 그걸 못 봤는데 말이에요. 야쿠르트 배달을 마치고 주민센터로 향하는 길, 도철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주 5일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정규 급여를 받았어요. 어머니도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요. 주민센터에 도착하자 소영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도철 씨, 야쿠르트 배달은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어요. 연옥 할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소영은 미소 지었어요. 많이 좋아지셨대요.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내일이면 집에 돌아오실 거래요. 도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동네가 허전하더라고요. 소영은 도철의 변화가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의 깊이가 있었어요. 도철 씨, 연옥 할머니를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었네요. 우리 모두에게요. 도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연이 아니라 축복이었죠. 사람을 바꾸는 건 큰 이론이나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런 작은 손길이었어요. 이틀 후, 연옥은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마치 축제라도 되는 양 그녀의 집 앞에 모여들었어요. 작은 꽃다발을 든 아이들부터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온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연옥의 귀가를 반겼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러세요? 연옥은 쑥스러워하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도철이 휠체어를 밀고 있는 제만도 현관에 나와 사람들을 맞았어요. 제만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모두에게 할머니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소영이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연옥은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내가 한 일이라곤 그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민 것뿐인데 그 손길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도철이 앞으로 나섰어요. 할머니를 만나기 전과 후의 제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도 있어요. 제가 정식으로 노인복지센터 직원이 됐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연옥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도철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그렇게 빨리?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도철 씨. 말순도 옆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비록 치매로 인해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아들의 기쁨이 그녀에게도 전해지는 듯 했어요. 저녁이 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연옥은 거실에 앉아 제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이 물든 동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이곳에 온 지도 벌써 15년이 됐네요.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동네가 우리 고향 같아요. 제만은 눈을 깜빡여 동의를 표했습니다. 연옥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일본에서 회사를 경영할 때는 늘 큰 그림만 봤었는데 여기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더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창문을 통해 바라본 동네의 모습은 몇 개월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고 서로 돕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특히 도철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동네가 우리한테 준 게 많아요. 그래서 나도 조금은 돌려준 것뿐이에요. 연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소영이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근데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요. 연옥은 소영을 안으로 맞이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흥분했어? 소영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구청에서 할머니의 이웃 돌봄 시스템을 전국 모델로 발전시키기로 했대요. 그리고 소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옥의 반응을 살폈어요. 할머니의 이름을 딴 복지재단을 설립하자는 제안도 나왔어요. 이연옥 케어 재단이라고요. 연옥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건 좀 과한 것 같은데.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할머니의 방식은 정말 특별해요.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따뜻한 인간미를 결합한 할머니만의 방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연옥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만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연옥은 그제야 자신이 해온 일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영감님 이름도 함께 넣어주세요. 이연옥 마이너스 고제만 케어 재단으로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이분 덕분이니까요. 그 말에 제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옥은 다정하게 그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연옥은 평소처럼 야쿠르트 카트를 끌고 동네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철이 함께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중앙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벤치에 앉아 있는 말순을 발견했어요. 말순은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연옥과 도철이 다가가자 말순은 환하게 웃었어요. 아들아, 연옥 씨, 여기 앉아서 같이 구경해요. 도철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가 자신을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말순의 치매는 여전했지만 가끔씩 이렇게 맑은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단풍이 물든 공원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연옥은 문득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 CEO로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행복이었어요. 야쿠르트 아줌마. 작은 아이가 달려와 연옥을 불렀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조그만 종이꽃이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우리 선생님이 만들어서 드리래요. 할머니가 우리 동네 천사라고. 연옥은 감동에 벅차 아이의 손에서 종이꽃을 받았습니다.
종이꽃 사이에는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당신의 손길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장면, 햇살이 비치는 공원 벤치에서 연옥은 말순과 나란히 앉아 있었고 도철은 야쿠르트 카트를 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 사람의 작은 손길이 있었죠. 평범한 척 살아온 위대한 손길. 그것이 바로 이연옥의 삶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수수한 야쿠르트 할머니였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따뜻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동네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제만을 바라보며 연옥은 생각했어요. 영감님,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던 것 같아요. 이름과 직함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았으니까요. 그렇게 동네를 품은 한 손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